자, 아무튼 이래저래 화면으로 얼굴을 보게 됐네. 지금 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좀 급하게 비대면으로 하게 됐어요. 뭐 잘 됐다 싶어요. 문제를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풀어주면서 풀이하려고 하면 좀 힘들 텐데 제가 마덕통 PDF 파일을 올려놨으니까 그거 미리 좀 풀어보고 이 영상을 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화학이 4단원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어려운 거 알고 있으니까 같이 천천히 볼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죠. 이거는 영상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반복해서 시청 가능하니까 그렇게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일단 그러면 마더통 화면으로 돌릴게요. 보이십니까? 자, 일단은 오늘은 3년기 관련해서 내용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시간 되면 산화완원도 조금 하고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할게요. 일단 초반에 보면 4년기 정의 관련된 문제들이 보이는데요. 여기 보면은 아레니우스 염기, 브랜스테드 로우리 염기 이런 거 나오죠. 아레니우스 염기랑 브랜스테드 로우리 염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레니우스 염기는 물에서 보통 물이라고 하면 화학 반응식에서 H2O가 있거나 아니면 수용의 기호가 있어야 돼요. OH-를 내어놓으면 아레니우스 염기고요. 브랜스테드 로우리 염기는 물 같은 거 필요 없고 H+를 닫아주는 염기. 이게 이제 브랜스테드 로우리 염기죠. 근데 중요한 건 아레니우스 염기가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보다는 조금 하위 정리예요. 아레니우스가 훨씬 더 좁은 정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어떤 물질을 봤는데 내가 얘가 아레니우스 산인지 염기인지는 확실히 알겠어. 아레니우스 산인지 염기인지는 확실히 알겠는데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인지 염기인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이게 아레니우스 산인지 염기인지 확실히 알면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인지 염기인지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로도 산이나 염기라고 해도 된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말이 꼬였습니다. 자, 하나 더 한번 볼게요. 자, 수소나 칼륨을 물에 녹이니까 OH-가 생성된다. 이게 바로 물에서 OH-를 내어놓는다라고 하는 아레니우스 염기 정의죠. 당연히 맞습니다. 그리고 아세트산을 물에 녹이면 아세트산 이온과 하이드로늄 이온이 생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OH-를 내어놨단 말이 없죠. 그럼 여기는 A 정의에 의하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암모니아랑 염화수소 이 반응 되게 중요한데요. 암모니아랑 염화수소가 만나게 되면 NH4Cl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성이 되는데 이게 바로 생성이 되는 게 아니고 이온결합이 생기기 위해서 이게 NH4 플러스와 Cl-로 바뀐 다음에 이렇게 이온결합으로 들러붙는 거죠. 이렇게 이온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NH3가 HCl로부터 H+로 이렇게 받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 NH3가 브랜스테드 로우리 염기에 해당하죠. 하지만 이게 OH-를 내어놓는 염기가 아니니까 아레니우스 염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H+ 밖에로서 제일 유명한 게 NH3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 정도는 꼭 기억을 해두는 게 좋죠. 근데 B에 대한 거,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는 아까 말했지만 암모니아가 브랜스테드 로우리 염기라고 했죠. 이건 B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아예 염기가 없어요. 그래서 B는 틀린 거죠. 근데 잠시만요. 어디 갔었지? 오랜만에 했더니. 여기 보면은 물에 녹이면 아세트산 이온과 하이드로늄 이온이 생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이드로늄 이온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물이죠, 물. 지금 여기서는 OH-를 내어놓은 건 없어요. 근데 아세트산이 여기다가 H+를 주면 이 H2가 H3O 플러스가 돼요. 이 H 플러스 밖으로 유명한 게 H2O가 H3O 플러스가 될 때 이 물이 H 플러스 밖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기가 얼핏 보면 없어 보이지만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로는 염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가나다 중에서 아레니우스 염기를 포함하는 반응은 그러면 A는 가만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B는 나다 둘 다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1번. 물론 가는 A도 되고 B도 돼요.
A도 B도 되는데 보통 이제 OH- 생성된 염기일 때는 굳이 브랜스테드 로울이 염기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아레니우스 정의랑 브랜스테드 로울이 정의가 이렇게 교집합의 형태를 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원래 엄밀하게 따지자면은 하위 정의에 더 가까워요. 근데 고등 과정에서는 이렇게 OH-를 내어놓는 염기를 그냥 브랜스테드 로울이 염기라고 굳이 얘기를 안 할 뿐인데 요거는 문제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잘 보고 풀면 큰 문제는 없어요. 제가 이때까지 고3들, 고2들 가르치면서 이 정의 문제 가지고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줘서 틀렸다라고 하는 학생은 없었기 때문에 잘 따라오도록 합니다. 복습 삼아 3번도 한번 볼게요. 자, 가나다는 삼연기 반응이다 라고 돼 있는데 가에서 H2는 H3O 플러스의 짝염기다 라고 돼 있는데 짝염기는 뭐냐? 지금 가에서 정반응이 있고 역반응이 있단 말이죠. 정반응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HCN이 CN-로 바뀌어요. 그 말은 HCN이 H 플러스를 옆에다 줘버린 거야. HCN에서 H 플러스가 날아가면서 CN-로 바뀐 거죠. 그럼 결국 HCN은 옆에 누구한테 H 플러스를 준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은 H 플러스를 누구한테 주는 녀석이니까 산이라고 봅니다. 거꾸로 H2가 지금 H 플러스를 받아줬죠. 얘는 H 플러스 받아주는 녀석이니까 염기예요. 이건 뭐냐면 정반응 기준으로요. 정반응 기준으로. 정반응 기준으로 H 플러스를 주는 녀석과 받아주는 녀석은 각각 HCN과 H2가 돼요. 근데 이 반응에서 역반응도 있단 말이야. 역반응은 보면은 CN-랑 H3O 플러스가 만나서 되돌아가는 거죠. 거꾸로 나 되돌아갈래 이러면 얘가 이렇게 H 플러스를 다시 되돌려주는 거야. H3O 플러스가 H 플러스를 얘한테 줘버리고 뭘 다시 바뀌는 거야. CN-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다시 H 플러스를 받아서 HCN으로 돌아가죠. 그럼 역반응에서는 얘가 염기고 얘가 산인 거예요. 그럼 도대체 짝꿍은 뭐냐? 짝꿍은 HCN이 CN-로 왔다리 갔다리 하죠. 그럼 이 녀석 둘이가 짝꿍인 거고 H2가 H3O 플러스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럼 글로 쓰자면 이렇게 돼. ACN-는 누구의 짝? HCN의 짝이야. HCN의 짝이면서 뭐라고요? 염기죠. 그래서 짝, 염기이다. 그러면 거꾸로 HCN은 어떻게 돼요? HCN은 이렇게 돌아갈 때는 산이잖아요. HCN은 CN-의 짝 산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물어볼 수 있는 문장이 4개니까 베리에이션을 다 알려주는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H2는 누구의 짝? H3O 플러스의 짝. 하이드로늄 이온은 누구의 짝? 물의 짝이죠. 근데 가 반응에서 H2는 H 플러스를 받아서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받을 때는 염기. H3O 플러스가 H 플러스 떨어지면서 물로 바뀌니까 H2의 짝, 산. 이렇게 되는 거죠. 각 반응식에서 이렇게 문장이 4개까지 만들어지는데 그 4개를 다 외우지 마시고요. 익숙해지면 바로바로 할 수 있습니다. H2는 H3O의 짝은 맞는데 H2가 H 플러스를 받아서 이게 되면 염기가 맞고 H 플러스를 버리고 이게 되면 산이 맞는 건데 염기 맞는 말이죠. H2O는 H 플러스의 짝염기다. 맞죠? 자, 나에서 NH2- 어이구 생소한 물질이 나왔어요. 아레니우스 염기다라고 하려면 얘가 OH-를 내어놔야 돼. 근데 무슨 O도 없고 그런데 얘가 OH-를 내어놓을 수가 없죠. 보나마나 틀렸습니다. 선생님 반응했더니 OH-가 생겼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얘가 H 플러스를 물 한 데서 받아가니까 물이 OH-로 바뀐 거지 NH2-가 OH-를 내어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아레니우스 염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다에서 CO2는 브랜스테드 로울이 산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브랜스테드 로울이 산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H 플러스를 내어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CO2가 H 플러스를 내어놨다? 누구한테? H 플러스가 없는데? 그냥 헛소리죠. 근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답은 1번이에요. 1번. 네. 됐죠? 굳이 따지자면 얘는 어떻게 되면 OH-를 받았기 때문에 루이스산인데 잘 안 나와요.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됐죠?
이런 것들도 쭉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산염기 문제죠. 비슷비슷합니다. 꼭 해보시고요. 됐죠? 아미노산 이런 거는 통합과학 때 배웠던 건데 기억나요? 이거는 지금 현행 교육 과정에서는 화학에는 아미노산이 공식적으로 등장하진 않지만 요거 아미노산은 한쪽에 NH2, 한쪽에 COOH 달고 있는 건 아미노산입니다. 참고하세요. 아마 얘는 교육 과정에서 빠졌어요. 쭉쭉쭉쭉 넘어갑니다. 선생님 이 문제 모르겠으니까 풀이 좀 올려주세요 라고 카톡에 남겨놓으면 바로 내가 밖에서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바로 찍어서 못 올리더라도 하루씩 몰아가지고 찍어가지고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할 테니까 카톡에다가 질문이 있으면 올려놓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양적 관계. 여러분들 싫어하죠? 어려워합니다. 당연히 양적 관계 좀 어렵긴 해요. 양적 관계가 어렵게 느껴질 때는 여기 보면 연도가 다 나와 있죠. 문항번호 보면 깜놀 20번 당연히 어렵겠지. 킬러 문항인데 그래도 조금 난 쉬운 것부터 하고 싶어요. 그러면 문항번호가 좀 10번 초중반대이거나 아니면 오래된 문제를 보시면 조금 편해요. 최신 문제일수록 좀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복잡하게 꼬여있는 경향이 있거든. 근데 이게 단박에 꼬인 게 아니고 처음에 조금 꼬인 문제가 시험에 나왔는데 학생들이 다 맞춰. 당연히 틀린 애들도 있겠지.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또 그 작년 문제를 공부해가지고 다 맞추는 애들이 늘어날까봐 그 다음에는 똑같이 안 내고 조금 더 복잡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격차를 두고 문제를 보면 와 이거는 진짜 과거 5년 전에 서울대 갔던 친구들이 올해 시험은 못 볼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오래된 문제를 풀면서 연도별로 풀어나가면 그나마 좀 편합니다. 선생님은 이제 19년도, 20학년도 풀어도 되는데 여러분 배려차 13년도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HCl과 NaOH를 부피를 달려야 발항시켰을 때 혼합 용액의 액성과 용액 속의 전체 양이온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가에는 10N개, 나에는 10N개, 다에는 10N개. 이거 수업 잘 들었으면 기억날 건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양이온이든 음이온이든 전체 이온이든 일가산하고 일가염기를 섞었을 때는 많은 쪽 기준으로 맞춰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HCl이 예를 들어서 2N개야 NaOH를 좀 둘을 섞을 건데 NaOH를 HCl보다 적게 섞어. 예를 들어 N개. 이렇게 되면 H 플러스 2N개고 Cl 마이너스 2N개랑 Na 플러스 N개랑 OH 마이너스 N개를 섞는 건데 실제로 혼합하고 나서 이온 개수 세보면 전체 양이온 개수가 많은 쪽 양이온 개수랑 같고요. 전체 음이온 개수도 많은 쪽이랑 같고요. 둘이 전체 이온 개수도 둘이 합친 거랑 많은 쪽 두 개 합친 거랑 같아요. 선생님, 둘이 합치면은 H 플러스가 3N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둘이 혼합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N개가 되고 얘가 없어지죠. 그럼 용액 안의 양이온은 2N개가 되는데 이거 섞기 전에 2N개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쪽 기준으로 무조건 맞춰지게 돼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혼합 용액의 액성이 염기성이라는 건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HCl과 NaOH 중에 NaOH가 많다는 거야. 그래서 그 많은 녀석의 양이온 기준으로 맞춰진 값이 10N개가 돼요. 그러니까 가에 Na 플러스가 10N개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아이고 글자가 좀 잘 안 보인다. 여기에 Na 플러스가 10N개. 그러면 Na 플러스가 10N개 있다는 건 OH 마이너스도 맞춰서 10N개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HCl은 10N개보다 적게 들어있어서 전체 양이온은 얘가 맞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방식으로 달을 한번 보면 산성이라는 건 이쪽이 많아요. 그렇죠? HCl이 많으니까 이번에는 HCl이 전체 양이온을 맞췄겠구나. 20N이니까 H 플러스가 20N. 그리고 Cl-20N인데 NaOH 40ml에는 이거보다 적은 개수가 들어가 있어서 전체 둘이 섞기 전에 많은 거 기준으로 맞춰줬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뭔가 때려 찍는 것 같은데요. 때려 찍는 건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80ml에 H 플러스 20N개면
4대 1이니까 H 플러스가 여기에는 ON개, 여기 Cl 마이너스가 ON개 들어있죠. 우리가 생각했듯이 얘보다 얘가 적을 거라고 그랬는데 가정이 잘 들어맞죠.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100ml에 10인계 10인계 들어있으면 40ml에는 Na 플러스가 4인계, OH 마이너스가 4인계 들어있어요. 얘보단 적게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맞잖아요.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기준값으로 이것도 정합니다.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40ml니까 H 플러스 20N의 반, 10N개. 그죠? Cl-도 똑같이 10N개. 자리가 부족해서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얘는 Na 플러스랑 OH-가 100ml에 10N, 10N 들었을까? 80ml는 8N, 8N 이렇게 들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액석을 물어보게 되면 10N하고 8N이니까 아직도 산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 했습니다. 자, 답을 구해야 되죠. 단위 부피당 전체 이온수의 비는 어떻게 되느냐? 단위 부피당 이온수의 비는요. 이온수를 부피로 나눈 값이에요. 이온수를 부피로 나눈 값입니다. 자, HCl하고 NaOH의 단위 부피당 이온수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HCl은 보니까 어떻게 돼요? 80ml당 이온이 20N으로 해도 되고 40N으로 해도 돼요. 양이온으로만 해도 되고 전체 이온으로 해도 풀이는 똑같습니다. 어차피 이온이 1대1로 들어있으니까요. 얘는 NaOH는 보니까 100ml당 아니면 이걸로 해도 되죠. 40ml당 기준으로 8N개 들어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피분의 이온수, 부피분의 이온수 이걸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면 5가 되고 이렇게 하면 2가 되는 거니까 NN 없어지면 5분의 2가 되겠네요. 5분의 2분의 5분의 1이니까 이건 맞아요. 천천히 해보시면 돼요. 생성된 물의 양은 가와 다가 같다. 물은요 작은 쪽 개수 기준으로 맞춰져요. 그래서 생성된 물은 여기는 5N개가 생성이 될 거고요. 여기서 생성되는 물은 4N개가 생성이 될 거기 때문에 5N과 4N이라서 같지 않죠. 가가 더 크죠. 나에서 혼합용액의 액성은 중성이다라고 돼 있는데 아까 봤듯이 산성이기 때문에 틀렸어요. 이때는 이게 20번이었어요. 너무 어려운 문제였어요. 막 방정식 풀듯이 푸는 사람들은 시간만 많이 잡아먹고 틀렸는데 이 많은 쪽 기준으로 맞춰진다는 성질을 그때부터는 꾸준히 대부분의 양적 계산 문제에서 많이 썼단 말이죠. 비슷한 방식으로 연도가 조금 더 올라간 거. 벌써 보니까 여기 13년도인데 여기 16년도예요. 비슷해요. 근데 단위 부피당 생성된 물 분자수 많이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물이에요. 이온수가 아니고. 일단 단위 부피당 생성된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10ml랑 5ml를 섞었을 때 물이 2N개 생겼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단위 부피당 뭐뭐뭐, 부피당 뭐뭐뭐는 실제로 발생된 물 분자수를 부피로 나눈 값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생성된 물 분자수는 2N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피가 15로 뭐를 나눈 값, 전체 물 분자를 15로 나눈 값이 2N이 된 거니까 30N, 부피를 곱하세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실제로 생긴 물은 6N이 아니고 60N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어떻게 돼? 15, 15니까 15, 10, 15니까 30ml니까 150N개의 물이 생겼습니다. 아까랑 비슷한데요. 1번 문제랑 차이점이 있다면 1번 문제는 혼합용액의 이온수를 가지고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혼합용액에서 생성된 물 분자수로 물어볼 때는 아까 전에 문제 풀면서 나왔지만 이온수는 많은 거 기준으로 맞춰지지만 물은 적은 거 기준으로 맞춰져요. 여기서 물이 30N개 생겼다는 건 이런 거야. 둘 중에서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랑 둘 중에 하나는 30N개고 나머지 하나는 30N개보다 더 많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아까 전에는 그래도 문제가 염기성이다 산성이다 라고 액성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는 NaOH가 많았겠구나, 여기서는 HCl이 많았겠구나 추리가 가능하지만, 추리라기보다는 뭐 이론적인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겠지만 여기 그게 안 되죠. 이게 3년 사이에 벌어진 일인 거예요. 3년 사이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찍어야 돼요. 대신에 무작정 찍지는 말고 보세요.
HCl 10ml, NaOH 5ml, HCl 5ml, KOH 5ml. 이 경험치가 올라가면 이걸 봤을 때 선생님은 이걸 산성이라고 의심하고 싶고 이걸 염기성이라고 의심하고 싶어요. 왜요? 왜 네 맘대로 그러세요?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왜냐? 얘는 보니까 가에서 나으로 가면서 3을 줄이고 염기는 종류를 바꾸긴 했지만 그대로 갔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염기성이고 여기는 그래도 산이 부피가 많으니까 산성의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위에 게 염기고 밑에 게 산성일 수도 있고 둘 다 산성일 수도 있고 둘 다 염기성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합리적으로 의심해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걸 정해놓고 문제로 접근하지 않으면 문제가 끝없이 꼬이게 돼요. 그렇지만 내가 선생님이 추리한 게 미리 풀어본 거 아니거든. 뭐 옛날 저기 풀어보게 했겠지만 이 산성하고 염기성이라고 추리한 게 만약 틀린 추리라면 중간에 문제풀이가 무조건 막히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생성된 물 분자가 30N개니까 적은 거 기준으로 맞춘다 그랬죠. 그러면 이게 산성이라고 치면 OH-가 적어야 돼요. 얘가 30N. 얘는 몰라. 그것보다 많아야 돼. 얘는 염기성이라 그러니까 얘가 많아야 되죠. 이게 H 플러스가 60N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정하고 나면 이거 두 개를 내가 정한 거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얘도 추리가 가능해요. 추리가 아니고 그냥 바로 나오죠. H 플러스가 5ml에 60N이 들어있으면 10ml에 30N이 들어있어야 돼요. 30N. 이거 잘 맞는데? 그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30N개, 60N개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90N개가 돼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망했어요. 말했죠. 의심을 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정해놓고 풀다가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설명을 하면서 해서 지금 천천히 풀어서 그런 거지 실제로는 딱 해서 이걸 염기성인 것 같은데 H 플러스가 60N개를 더 적은 것 같은데 해놓고 나서 이걸 딱 바꿔. 그럼 어떻게 돼? 90N이야. 근데 뭐가 뭐야? 물이 150N개 생기는데 H 플러스가 90N개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H 플러스가 60N개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야. 하면 망했어요. 지워야 돼. 여러분들은 연필로 푸실 테니까. 오히려 여기서 OH-가 60N개라고 해요. 이 개수는 안 변해요. 60N개라고 해야지 말이 돼요. 그러면 여기도 OH-가 60N개겠죠? 자, 그러면 얘랑 합쳐가지고 어떻게 돼? 둘이 합쳐서 물이 150N개가 생기기 위해서는 최소한 염기 OH- 개수의 합이 150N은 넘어야 될 거예요. 그죠? 150N개 정도 돼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30N개를 여기를 만약에 내가 30N이라고 정하잖아요. 그럼 얘가 60N이 돼요. 그럼 둘이 합치면 어떻게 돼요? 120N개밖에 안 돼. OH-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을 150N개는 절대로 안 될 수가 없죠. 이것도 틀린 거야. 선생님 오늘따라 감이 안 좋아요. 그죠? 근데 계속 틀리는 방식으로 가야 여러분들이 납득은 더 잘 돼. 그래서 얘가 뭐라고? 얘가 지금 30N개라고 하면 말이 안 되고 얘가 30N개라고 해야지 오히려 말이 되고 얘가 15N개라고 해야지 말이 되고 되나? 잠깐만. 말이 좀 꼬였어. 설명하다가 보니까 제가 잠깐만. 15, 15, 30, 150에 10, 60에 15, 됐어요? 자, 그러면 얘가 60N개라고 하면 여기가 60N개고 근데 여기를 만약에 내가 30N개라고 하면 여기가 60N개가 돼서 물 분자가 120개밖에 안 생기니까 요거는 틀렸고 그러려면 여기가 90에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여기가 45에 여기가 30에 45. 헐, 안 맞는데? 망했다. 잠깐 끊어갈게요. 자, 계속 이어갈게요.
집중하고 문제만 보면 잘 안 틀리는데 풀면서 말을 많이 했더니 일단 뭐 내용적으로 틀린 건 없어요. 아까 전에 내가 이게 60엔개가 얘가 60엔개인가 싶어가지고 맞춰보려 했더니 안 맞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를 얘를 60엔개로 하니까 안 맞아서 H 플러스가 여기서 60엔개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180엔개, 여기는 120엔개예요. 근데 여기 물이 30엔개밖에 안 생긴 건 NaOH 여기가 30엔개밖에 없었고 여기에서 아마 30N보다 훨씬 더 많은 개수가 들어있을 건데 여기는 60N개인데 여기가 180N개니까 180N하고 물을 생성을 하려면 여기가 아마도 90N개가 아닌가라고 하면 결국 잘 맞죠. 이게 몇 번 틀려보면 조금 더 잘 보이기는 해요. 근데 뭐 저도 오늘 컨디션이 별로인지 아까 코로나 때문에 멘붕이 와가지고 이쪽에 기준으로 해서 얘가 여기를 HCl이 60개. 그러니까 이 60엔개란 건 얘가 60엔개거나 얘가 60엔개거나 둘 중에 하나 60엔개야. 그럼 빨리 과감하게 정하고 한 바퀴 돌려보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죠. 지금 되는 값을 찾았으니까 문제는 끝났습니다. 자, 가는 산성이다. 120엔개에 30엔개니까 산성이 맞고요. 총 이온수는 다가 나의 2.5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총 이온수는 많은 거 기준으로 맞춰진다 그랬죠. 180N, 60N, 90N이면 180N개 기준으로 맞춰줘요. 물론 정확히는 360N인데 상관없습니다. 나는 60N개, 90N개면 많은 거 기준으로 맞춰집니다. 90N이요. 그러면은 2.5배가 아니고요. 2배, 2배. 그렇죠. HCl 10ml, NaOH 5ml, KOH 5ml를 혼합한다. HCl 10ml에는 120N개가 들어있고요. NaOH 5ml에는 여기 있죠. 30N개가 들어있고요. KOH 5ml에는 90N개가 들어있습니다. 아이고 중성이네요. 답은 1번 이렇게 됩니다. 이런 타입이 이제 16년, 뭐 13년, 17년, 16년도 이게 계속 2000년, 2020년이 다가올 때까지 꾸준히 많이 나오는 타입입니다. 꼭 풀어보셔야 돼요. 비슷한 거 하나 더 볼까요? 요거는 이제 아까 풀었던 두 가지 문제를 합하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조금 특이하죠? 이런 것도 있어요. 자, HCl과 NaOH를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용액인데 아예 얘는 어떻게 돼? 32V의 V20. 그랬더니 혼합 후 용액의 이온수의 비가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돼요. 헐,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는 아까 전하고는 조금 접근이 비슷한 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수용에 관해 OH-랑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가를 해석을 하는데 OH-랑 Cl-랑 1대3으로 존재하려면 HCl하고 NaOH를 몇 대 몇으로 섞어야 될까요? 3대 1? 이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실제로는 둘을 혼합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거 세 개다 이거 하나 혼합하면 OH-가 수용액이 없어요. 3대 1이 아니고 OH-는 H 플러스 제거하고 나서 남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3대 1이 아니고 3대 4가 되는 겁니다. 이걸 찾을 수 있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HCl과 NaOH를 3대 4로 혼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나는요. Na 플러스랑 H 플러스랑 어떻게 돼요? Na 플러스랑 H 플러스랑 1대 3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HCl하고 NaOH를 1대 3으로 섞으면 안 되고 이게 1대 4로 섞어야 돼요. 보이세요? 왜냐하면 얘가 하나를 없애줄 거기 때문에 4대 1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다 했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HCl과 NaOH B가 나에 들어있는 게 4대 1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HCl하고 NaOH가 3대 4가 돼야 돼요.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막 뚝딱뚝딱 계산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3개, 4개가 아니고 3대 4고 이건 4대 1이니까 계산이 쉽지가 않죠. 굳이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30대 2V는 미안해요. 이게
이렇게 둘이 용액이 이렇게 돼도 단위 부피당 개수는 똑같아야 되거든요. 같은 용액을 썼기 때문에 단위 부피당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단위 부피당 개수가. 무슨 말이냐면 30분의 3하고 V분의 4가 이게 같아야 되는데 이게 3개인지 3개, 4개가 아니고 3x개, 4x개, 4y개, 1y개 이렇게 되니까 왜냐면 이게 4대 1인 것만 알지 8개, 2개인지 12개, 12개, 3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맞아요. 원래는 30분의 3x는 v분의 4y이고 그리고 여기 2v분의 4x는 20분의 y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x, y를 소거하는데 이게 가장 정석으로 푸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그럼 이제 소거를 해서 이제 정리를 해서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 해보면 V는 이렇게 하면 10이니까 넘어가서 40x분의 y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V는 2일 테니까 넘어가서 40 넘어가서 y분의 x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V는 40x분의 y고 V는 40y분의 x니까 x분의 y랑 y분의 x가 같아야 되니까 얘네는 1이 되겠죠. 그래서 V는 40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확인 한번 해보면 V가 40이면 여기가 40, 여기가 80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가 3개 들어있고 여기가 8개 4개 들어있을 때 여기는 4분의 1이니까 1개 들어있고 여기는 4개 들어있고 이게 딱 맞아지죠. 근데 V를 20으로 하면 안 맞고 40으로 해야 맞다 이거죠. 기억 처리가 조금 어려우니까 되돌려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해요. 여기서 원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비율을 정해놓고 나면 같은 용액이면 HCl이 가에 쓰인 HCl과 나에 쓰인 HCl이 농도가 같아야 돼요. 단위 부피당 개수. 그걸 맞춘 거예요. 그걸 맞춘 거니까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다 했어요. 이게 V가 20이란 걸 알았고 조금 정리하자면 V가 20이란 거 알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건 3개, 4개, 여기는 3분의 2니까 2개, 그리고 1개. V가 40이었죠, 실수. 80이고 여기가 40이니까 여기는 4개, 여기 1개. 이렇게 들어있어야 되죠. 됐죠? 그러면 생성된 물 분자수는 가에서는 3개, 적은 거 기준으로 맞춰주죠. 나에서는 1개. 그러니까 3개 다 맞고요. 단위 부피당 전체 이온수는 HCl은 30당 3개가 들어있고요. NaOH는 80ml당 4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10분의 1이고 얘는 2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2배로 크다. 맞죠? 답은 4번입니다. 이게 20분이에요. 20분. 어려운 게 정상이니까 어렵더라도 다시 되돌려서 한번 보세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따라가면. 조금 더 넘어가서 이런 걸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2017학년도 16번인데요. 이거는 그냥 니들 해보는 게 낫지 않아? 16번이면 그래도 킬러는 아닐 텐데. 근데 해볼게요. 자, HCl과 NaOH를 준비한 다음에 HCl 20ml와 NaOH 10ml를 혼합을 해서 1을 만든대요. 여기는 이제 20하고 10ml 섞여 있는 거야. 거기다가 10ml를 HCl을 추가해서 2를 만든대. 거기다가 둘 중에 하나를 Xml 넣어서 여기서 중성이 됐대요. 근데 양이온수는 5N, 6N, 6N이에요. 아까 말했지만 여기를 보니까 제일 처음에 액성의 먼지를 잘 찾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HCl, NaOH를 첫 번째 상황에서는 얘가 20ml고 10ml인데 여기가 산일지 염기성일지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여기다가 왠지 나는 그냥 산성하고 싶어.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해볼게요. 산성을 하고 싶으면 1번에 들어있는 양이온은 5N개. 그러니까 H 플러스가 5N개여서 5N개로 맞춰진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됐냐면
얘를 10ml를 더 넣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산성이고 용액 안에 들어있는 양이온은 이거에 30ml니까 이건 7.5N개로 이렇게 맞춰져야 돼요. 얘가 많아서 이렇게 맞춰졌으면 여기서도 얘가 많으니까 망했다. 나의 예감이 틀렸네요. 그죠? 근데 이게 고민을 많이 해요. 왜 이게 바로 했냐면 고민을 많이 하느니 바로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를 산성이 아니고 염기성이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논리적이었나 봐요. 이게 염기성이고 HCl하고 NaOH에서 NaOH 10ml 속에 그 안에 들어있는 양이온의 개수가 6N이니까 이게 6N개 들어있다. 미안해. 실수다. 5N인데. 5N개 들어있고 여기다 HCl 20ml 안에는 그것보다 적은 개수가 들어있는데 5N보다는 적은데 모른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HCl을 10ml 더 넣으면 여기서는 HCl이 30ml가 되고 NaOH가 10ml일 때 NaOH 10ml 안에 들어있는 ON이 이걸 결정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6N개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아까 전에 HCl 추가적으로 넣기 전에 20ml 속에는 4N개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죠. 4N개. 그러면 처음에 여기가 염기성이 맞구나. 여기서 산성이 되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6N개, 5N개 들어있는 상황에서 마지막에 넣어줘야 될 거는 당연히 NaOH가 맞는 거고요. 지금 6N개, 5N개니까 요거 N개만 더 들어오면 되죠. 지금 10ml에 5N개 들어있으니까 N개만 더 들어오려면 NaOH가 2ml만 더 들어오면 될 것 같아요. 그죠? 10ml에 5N개니까 2ml에 N개가 들어있죠. 그래서 X는 2ml고 NaOH가 됩니다. 쉬운 문제는 아닌데 계산보다 개념에 조금 더 가까워요.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 할 줄 안다면 그 다음부터는 쓱싹쓱싹 해보면 돼요. 해서 막히면 다음 걸로 전환한다고 생각하고 너무 고민 많이 하기보다는 이렇게 따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넘어가 볼까요? 이거는 8번 문제는 아까 했던 문제랑 비슷하죠. 이거 한번 해볼까요? 10번. 근데 10번도 비슷해요. 이게 개수로 이렇게 나와 있냐 그림으로 나와 있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림으로 나와 있으면 이제 세는 것 뿐인 거예요. 세는 게 좀 다르죠.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가면 어떻게 돼요? 지금 동그라미도 있고 별표도 있고 뭐 세모도 있고 그런데 이게 양이온만의 모형이거든요. 그러면 혼합 용액 안에 들어있을 수 있는 양이온은 H 플러스, Na 플러스, K 플러스 세 종류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 가지가 다 있나 봐요. 뭐가 뭔지 모르지만. 그죠? 이거는 이제 합친 게 나오는 거고 이건 따로따로 나오고 얘는요. 두 종류만 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혼합용액 속의 양이온은 여기는 염기성이어서 H 플러스가 없고 이 별표가 H 플러스구나라는 걸 찾을 수 있죠. 그러면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 가용액의 상태는 보면 별표가 하나 있는데 이게 H 플러스인 거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 있다고 진짜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얘가 단위 부피량 모형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50ml이기 때문에 H 플러스가 50개 들어있다고 생각하세요. 마찬가지로 이제 동그라미랑 세모가 있는데 아직 얘는 누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동그라미는 지금 보니까 2개고요. 세모는 어떻게 되냐면 2개예요. 근데 각각 부피가 50이기 때문에 100개씩 들어있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나를 보면 나와요. 가만 보고 나오면 뭐 당연히 나가 필요 없겠죠. 자, 나를 보니까 세모가 있는데 세모가 1개예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 전체 부피가 100ml이기 때문에 1개라고 생각하지 말고 100개라고 생각하세요. 단위 부피당 이온에다가 부피를 곱한 값이죠. 동그라미는 지금 보니까 4개가 있는데 전체 부피가 100이니까 400이에요. 400. 그러면 이걸 보고 세모는 가나에서 개수가 똑같고요. 동그라미랑 가나에서 개수가 달라요. 그러고 나서 얘를 보세요. 헐, NaOH가 가나에는 똑같고
KOH는 나에서 4배로 많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 4배로 많은 이 녀석의 정체가 K 플러스고요. 이 녀석의 정체가 NA 플러스가 되는 거죠. 다 했습니다. 끝! 진짜 끝. 이게 왜 끝이에요? 자, 세모는 NA 플러스이다. 찾았죠? 맞습니다. 나는 중성이다라고 돼 있는데 나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세모랑 동그라미 이건 뭐냐면 NaOH가 100개 KOH가 400개예요. 그러면 HCl은 몇 개 들어온 거지? 지금 가를 보면요. HCl 20ml 속에 H 플러스가 50개 들어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건 염기랑 섞은 다음에 50개가 남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50개가 남기 위해서는 이 20ml의 H 플러스는 250개가 있어야 돼요. 250개. 250개 넣었더니 50개가 남은 거야. 그러면 나에는 몇 개야? 부피가 2배니까 500개가 들어있어야 돼요. H 플러스가. H 플러스 500개. 그러면 H 플러스 500개랑 얘네들이 합쳐서 500개니까 어떻게 돼요? 딱 중성인 거죠. 그래서 나가 중성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렵죠? 자, 중화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물 분자의 수준은 지금 나는 구했어요. 500개. 가는요. 250개 넣어서 50개 나왔으니까 물이 200개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 대나는 2대 5이다. 이게 맞죠. 답은 5번. 이렇게 합니다. 쉽게 풀린 듯 해도 배경 지식이 많이 필요하고 기술적으로 좀 익숙해져야 되니까 쉬운 문제는 절대 아니고요. 반복해서 보면서 따라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서 절로 넘어갈 때 잘 이해가 안 된다 싶은 친구들은 다시 한번 선생님 그 문제만 천천히 최대한 천천히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나는 지금 너무 천천히 하면 답답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조금 빨리 하고 있어요. 고3들 기준으로 중급자이다. 자, 그 다음. 선생님은 비슷비슷해요. 이것도 비슷하고요. 이것도 비슷비슷한데 얘는 또 이제 비례관계가 나오니까 조금 달라 보이기도 하네요. 9번 한번 볼까요? HCl, NaOH, KOH. 이건 개수가 안 나오고 이온수의 B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는 V1에다가 10ml 넣었더니 1대1 대 2대요. 그러면 이온수 B인데 얘가 나수용액에 들어있을 수 있는 이온은 H 플러스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4개 이온이 다 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둘을 혼합하면 둘 다 없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는 모두 사라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하나는 없어야 돼요. 얘랑 얘는 둘 중에 없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염기가 더 많다면 Na 플러스가 이온에서 수용액 안에서 제일 많았어야 돼요. 만약에 얘가 산성이었다면 Cl-가 제일 많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HCl하고 NaOH를 섞으면요. HCl하고 EN계하고 NaOH N계 섞으면 수용액 안에 제일 많은 이온은 Cl-예요. Cl-2N계. 선생님 H 플러스도 EN계 있잖아요. H 플러스는 OH-를 만나니까 N계만 남습니다. 그리고요. 반대로 HCl N계랑 NaOH EN계를 섞으면요. 수용액 중에 가장 많은 이온은 Na 플러스입니다. Na 플러스 EN계죠. OH-도 있잖아요. OH-는 H 플러스를 만나기 때문에 EN계에서 N계로 깎이게 되죠. 이와 같이 산하고 염기를 섞으면 둘 중에서 산성일 때는 산의 음이온인 구경꾼 이온이 개수가 가장 많고요. 염기성일 때는 염기의 양이온이 구경꾼 이온으로서 개수가 가장 많은 성질이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해야 문제풀이가 쉽죠. 그래서 이게 뭔지는 몰라도 1대 1대 2, 1대 1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뭔지는 잘 몰라도 이 제일 많은 녀석이 Cl- 아니면 Na 플러스일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다 보니까 염기를 추가적으로 더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Cl- Na 플러스 말고도 K 플러스가 등장을 하죠. 그죠? 머리 아파요. 그리고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둘 중에 하나가 있겠죠. 1대 1대 2대 2예요. 어려워. 그치? 그 다음 다의 수용액에다가 HCl을 20ml V2만큼 더 넣었대요. 그랬더니 또 1대 1대 2대 가요. 아우 굴 때려. 어떡하지?
어떡하죠? 모르겠어요. 무책임한가?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에서요, 이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이 2인 게 NA 플러스일 수도 있고 CL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CL 마이너스라고 치면 재수 없으면 두 번 풀어야 돼요. 근데 저는 NA, CL 마이너스일 것 같아서요. 그러면 NA 플러스랑 우리 남아있는 하나가 뭘까요? 제일 많은 게 CL 마이너스라면 남아있는 게 H 플러스인 거예요. 이게 N개, N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어떻게 돼? NA 플러스 2N개에 CL 마이너스 N개, OH 마이너스 N개인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걸 해봐야 돼. 그렇지만 지금은 천천히 해보자고요. 익숙해지면 빨라져. 그러면 다는 KOH만 더 넣었잖아요. 그러면 CL 마이너스 개수는 안 바뀌어야 돼요. 이거 하나만 쓸게요. 원래 2N개 넣어줬으나 아이고 실수. 왜냐면 섞어가지고 저렇게 된 거기 때문에 원래는 2N개 넣어줬으나 OH 마이너스 저는 머릿속에 있는데 여러분들도 와닿지가 않을까봐 OH 마이너스 N개를 넣어줬으나 둘이 반응해서 이렇게 된 거다라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CL 마이너스가 2N개면 H 플러스가 2N개가 들어갔어. 원래는 들어갔어요. 근데 NaOH는 아까 들어간 게 있으니까 Na 플러스 N개와 OH 마이너스가 뭐 N개 들어가야 되죠. 근데 보면 1대 1대 2대 2니까 얘가 2N개면 K 플러스로 지금 얘 2의 합으로 잡을 게 K 플러스밖에 없거든요. K 플러스가 2N개 있어야 돼요. 그럼 K 플러스에 2N개면 OH 마이너스도 2N개가 들어가야 되죠.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 N개랑 요 2N개랑 여기 2N개가 합쳐지면 얘는 없어지고 OH-가 N개만 남게 돼요. 비율 맞아요? 2대 2대 1대 1 맞았죠? 다 했습니다. 나이스. 다 풀렸어요. 이게 왜 다 푼 거죠? 마무리만 하면 돼요. 자, HCl V1ml에다가 여기 보니까 다해수용의 HCl V2ml, HCl을 한 번 더 넣어요. 한 번 더. 지금 이미 CL-가 2N개인 상황이니까 라로 이제 갈 때 제일 많은 거는 무조건 CL-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CL-가 지금 여기 2N이니까 4대 2로 가려면 아마 CL-가 4N개가 될 거예요. 그리고 K 플러스는 여전히 2N개가 될 거고요. 더 넣어준 적 없으니까. Na 플러스는 N개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H 플러스가 N개가 남게 되죠. 다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CL-가 2배로 늘어나면 처음에 양보다 2배로 불어다니면 V1ml에 2배를 V1ml만큼 더 넣어줘야 되죠. 여기 V1ml에 2N개 있으니까 4N개가 있으려면 추가적으로 V1을 더 해야 돼요. 그게 바로 V2가 되죠. V1 넣어준 게 V2 나중에 넣어준 값이 처음에 들어있던 V1하고 같은 값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답은 V1분의 V2는 어떻게 돼요? 2N개니까 1대1 맞죠? 그러면 답은 1. 헐! 망했어요. 실컷 풀었는데. 이게 선생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답을 보면서 본 게 아니니까 잘못한 게 아니고 이런 문제를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데 풀이는 다 맞는데 왜 틀렸냐면 제일 앞에 내가 이게 제2인 게 CL-라고 생각하고 풀었잖아요. 이거 자체가 틀린 거예요. 왜냐? 그렇게 실컷 풀었더니 V1하고 V2가 어떻게 돼? 같아져 버렸잖아요. 문제에서는 분명히 어떻게 되냐면 V2는 V1보다 크다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에 나에서 CL-가 2가 아니었던 거야. Na 플러스가 2였던 거예요. 짜증나죠. 그럼 CL-가 N개고 OH-가 N개여야 돼요.
4로 가는 과정에서 NA 지금 어떻게 돼요? KOH를 추가적으로 넣어주면 NA 플러스는 그대로 EN계가 될 거고 CL-도 배수가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1대 2인 녀석이 있으니까 K 플러스가 들어가는 건 1이든지 2이든지 둘 중에 하나야겠죠. K 플러스가 예를 들어 2N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1이 나오는지 볼까요? 이렇게 하면 4N이고요. 뭐가 4N이냐면 OH-가 4N이고요. 여기 H 플러스가 N이에요. 둘이 합쳐지면 OH-가 3N계가 남기 때문에 이거는 안 맞아요. 그래서 뭘로 해야 되냐면 K 플러스가 2N계가 들어온 게 아니고 K 플러스가 N계 들어오면 이게 K 플러스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OH-3N계 H 플러스 N계 하면서 OH-가 2N계 이게 딱 맞아요. 여기 맞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라에서는 이제 1대 1대 2대 4인데 마지막에 HCl을 넣어줘요. 지금 Cl-가 N계예요. 그럼 여기가 HCl 넣으면 Cl- 개수는 무조건 늘어난단 말이에요. 무조건 늘어나는데 얘가 N개 넣어주면 2대 2대 2 같아져 버리거든요. 그럼 안 맞죠. 그러니까 얘를 아예 4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Cl-를 확 넣어가지고 몇 개를 넣어줘야 될까? N개니까 지금 얘가 2대 1이니까 얘가 4가 되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얘가 1대 2인 게 있으니까 Cl-를 4N이 되게 넣어주면 HCl을 추가적으로 3N개 더 넣어주면 Na 플러스는 2N개가 되고 K 플러스는 N개가 되고 4대 2대 1 마지막 남은 게 1이면 문제는 다 풀렸는데요. 여기 H 플러스가 4N개 OH-가 3N개 그러니까 H 플러스가 N개 남으니까 이 비율에 다 맞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Cl-가 N에서 4N으로 불어나기 위해서는 여기가 V1이니까 두 번째 넣어준 V2는 V1의 3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처음하고 이번하고 선생님이 어버버 해서 막 풀이를 잘 못해갖고 풀이를 이럴 것 같지만 실제로 그래요. 끝까지 안 해보면 잘 안 돼요.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유형이야. 개인적으로. 잘 찍어야 돼요. 왜냐면 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머릿속으로 아무리 하는 것보다. 물론 선생님이 혼자 풀면 이것보다는 빨리 풀어요. 말을 안 하면서 푸니까. 그래서 혼자서 문제 보는 눈이 나는 있으니까 보면 아이씨 2번 풀어야겠구만 이러고 푸는 거야. 할 수 없죠. 일부러 풀이를 다 지우지는 않으려고. 나중에 니네들이 내가 풀어줬는지 안 풀어줬는지 흔적은 남기려고 풀어줬던 문제는 체크나 해야지. 그렇죠? 그 다음 12번. 요거는 이제 2018년 문제인데 2018년 19학년 그러니까 17년 18년이죠. 이때부터 이런 유형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프. 표가 아니고 그래프. 이건 어떡하지? 문제는 잘 봐요. HCl 10ml와 NaOH 10ml를 섞여 있는 상황에서 KOH를 첨가한대요. 첨가한 KOH 부피에 따른 용액의 단위 부피당 A이온, B이온, 나트륨이온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그래프를 보고 이온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거 눈치 빠르면 금방 알 것 같은데요. 여기서 쭉 A이온 떨어지다가 KOH 5ml 들어오면 끝나. 뭐야 이거? 이건 아마도 H 플러스겠죠. KOH를 넣다 보면 없어져버릴 만한 게 H 플러스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A이온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보여. 이 B이온은 아마 OH-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푸냐. 그 혼합용액 이 처음에 7에다가 20ml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위 부피당 이온수는 6N이어도 총 이온수는 120N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날은 HCl 10ml와 NaOH 10ml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처음부터 얘는 NaOH는 120N계에서 시작하였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이게 떨어져 보이는 게 Na 플러스가 감소한 게 아니에요. Na 플러스 감소한 게 아니고 원래 단위 부피당 이온수는 전체 이온수를 가만히 변화가 없더라도 부피로 나누기 때문에 용액을 계속 부어주면 이 값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KOH를 넣어주는데 5ml 넣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H 플러스가 뿅 하고 다 사라지는 값인 거고 20ml 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Na 플러스랑 KOH에 있는 요 OH, 아니 수용액 안에 있는 OH 마이너스 개수가 같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 지점까지 와도 Na 플러스 실제 개수는 120N개로 똑같아요.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감소할 뿐이지 전체 이온수가 변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 지점에서 Na 플러스가 120N개인데 B 이온이 여기서 만났다는 건 여기서 OH 마이너스도 120N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KOH 여기 왜 꼬다리가 달려있지? KOH 20ml 안에는 120N개가 들어있다. KOH가 라고 하면 돼요? 안 되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OH-는 중화 반응 끝나고 남아있는 OH-지 처음부터 넣어준 OH- 개수를 의미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여기서 120N개가 남아있다는 건 20ml 120N개보다 훨씬 적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 HCl 10ml 들어있을 때 10ml 안에 들어있는 H 플러스의 개수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5ml 안에 들어있는 개수는 알아. 왜? 이게 OH-가 개수랑 같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뿅 하면서 다 사라진 거지. 그리고 KOH 20ml를 넣게 되면 20ml 넣게 되면 실제로 OH-는 어떻게 돼요? 이거에 4배인 4X개가 들어가겠지만 실질적으로 용액 안에 남아있는 건 3X개만 남아있어요. 왜? 얘네 둘이 5ml 들어갔을 때 쓱쓱 사라지고 20ml 들어갔을 때는 4X개 들어간 거지만 X개 줄어들어서 3X를 유지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게 바로 얼마냐면 요게 바로 토탈 120N개라는 거죠. 그럼 X는 얼마야? 40N개. 그래서 여기가 40N개고 여기가 40N개고 여기는 160N개 들어갔는데 남아있는 게 120N개야. 즉 첨가한 KOH 부피가 20ml 때 혼합용액의 단위 부피당 전체 이온수는 얼마냐라고 보자면 이제 계산하면 됩니다. 전체는 NaOH가 얼마예요? 120N. Na 플러스 120, OH 마이너스 120. 그리고 HCl, H 플러스 처음에 40, Cl 마이너스 40. 그리고 KOH, K 플러스 160N개 들어간 거라고 했죠. 160, OH 마이너스 160. 그 다음에 여기서 H 플러스 깎이니까 어떻게 돼요? OH 마이너스는 120개 있죠. 단위 부피당 전체 이온수. 전체 부피가 얼마예요? 20, 10, 10. 전체 부피는 40. 전체 이온수는 Na 플러스 120. 그죠? 아, 실수했다. 미안. 다 제대로 풀었는데 하나를 실수했어요. 뭘 실수했냐면 여기서 X개 있고 여기 X개 있는데 쓰다가 실수했네요. 다른 풀이는 다 맞았는데 마지막 처리할 때 잘못해서 거기만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마음이 8시 40분이 다 돼가고 있는데 내가 이러고 있거든. 자, 여기 보면 NaOH가 120N개고 여기에 X만큼 있고 여기는 어떻게 되면 120 플러스 X만큼 있어야 돼요.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 합친 거랑 이게 같아져야 되는데 거기서 좀 실수를 해요. 얘는 지금 120 플러스 여기는 20ml니까 4X가 들어간 거니까 남아있는 건 3X개야. OH-가. 이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OH-가 40N개가 되는 거고 실제로 여기 들어간 건 160N개. 그리고 처음에 있었던 HCl 개수는 160에 여기가 40. 그래서 40, 120에서 여기가 딱 중화된 거고 여기서
3x만큼 20ml만큼 15ml 더 들어오면 120ml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조금만 다시 해보면 HCl이 160, NaOH가 개수가 120, KOH가 20ml 갔을 때 토탈 얼마냐면 160이 되는 겁니다. 이유는 많은 녀석 기준으로 맞춰지게 돼 있는데요. 계산을 조금만 더 하자면 여기서 남는 건 Na 플러스 120, K 플러스 160, 그리고 Cl 마이너스 160, 그리고 H 플러스 160, OH 마이너스 280이니까 OH 마이너스 120. 이게 답이죠. 전체 부피는 20에 10에 10이니까 40ml 기준으로 토탈 이온의 개수는 280, 280이니까 560. 답은 14N.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풀면서 말하면서 하려니까 힘드네요. 오랜만에 킬로그램만 다 풀었더니 요거 마무리 한번 잘 해보시고요. 여러분 40분에 수업하기로 해갖고 일단 영상은 끊습니다. 거기 추가적으로 조금씩 틈나는 대로 찍어서 좀 더 올리도록 할게요. 일단 수업은 여기서 잠시